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주간의 강의 내용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주차 강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닌 한계로 인해 이루어진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에서 3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1960년대 초반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차 강의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북한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이 시기 북한의 경제 실적이 악화되어 갔으며 결국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점,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 체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기도 했지만 지속되지 못했고 성과도 미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4주차 강의부터 7주차 강의까지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는 2000년대 이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강의는 그 첫 번째 강의로 주제는 경제개혁입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회복을 위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개혁 사례로는 2002년 이루어진 흔히 7.1 조치라고 불리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이루어진 여러 개혁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이 두 가지 개혁 사례를 통해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가 모색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 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의 수준과 특징을 평가하려 합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사례를 기업 부문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참고해서 북한 경제개혁의 수준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002년 이루어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먼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1990년대의 경제 상황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90년대 식량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제만 붕괴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에 중앙 집권적 물자 공급 체계도 붕괴되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물자 공급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주차 강의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중앙에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중앙 집중적 자재 공급 체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1990년대 이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유일적 자금 공급 체계도 1960년대 초반 구축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국가가 기업에 공급해주는 운영자금 역시 크게 축소됩니다. 이는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여전히 존재했고 기업은 계획 달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국가의 식량 배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종업원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담도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보장해 주던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부담만 더욱 늘었으니 공장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국가가 물자도 자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계획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계획경제 시스템 외부에서 생존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장과 같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생산 요소를 조달해서 생산하고 판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업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당국 입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기 어려운 만큼 예전처럼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무조건 기업에 관철시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요구를 보다 많이 반영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계획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생산량 목표, 이를 현물지표라고 하는데 달성이 쉽지 않게 되자 총 생산액 목표만 채우면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물 지표만 있다면 무조건 중앙에서 생산하라고 명령한 품목을 생산해서 목표를 채워야 하지만 총 생산액 목표가 도입되면 중앙에서 생산하라고 명령한 품목을 생산해서 목표를 채울 수도 있고 명령받은 품목 대신 다른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해 총 생산액 목표를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생산 품목 선택이 보다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8.3 인민소비품과 같은 것이 액상계획, 즉 총 생산액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 중소규모 기업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기업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급처를 선별해서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국가는 어느 기업의 물자를 공급해 주려 할까요? 아무래도 지방 기업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의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중소규모 기업과 관련해서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보다 일찍부터 작동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생산 물자를 공급받는 중앙기업의 경우 계획당국이 제시한 현물지표를 달성해야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처럼 국가에서 물자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달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장마당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기도 했고, 계획당국의 묵인하에 비공식적으로 다른 기업과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물자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시장화가 촉진되었을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처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기업은 생산물을 국가 계획에 의해 지정된 곳에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들어와서는 생산물 중 일부는 기존대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기도 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장마당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기업에 판매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생산물을 처분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시장화를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배인의 권한이 증대되고 반대로 당비서의 기업 내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입니다.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무래도 기업이 국가로부터 자재 물자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배급제 붕괴로 인해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던 만큼 생산을 총괄하는 지배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자재상사 사장으로 있었던 한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을 주지 않니 기업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급 시 우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당 세포비서가 이를 알고 내 말을 잘 들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당 비서도 어쩔 수 없다. 이 증언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들이 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제위기 과정에서 변화는 기업 내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식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식량이나 생필품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직장 생활만으로는 생활보장 혹은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비공식적인 사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물품을 내다 팔거나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등 돈을 벌고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로 여성들이 했습니다. 여성은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았고 북한 사회에서 남존여비 풍조가 강했던 것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은 시장에서의 판매와 같은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장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5주차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 계획경제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 나타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